우리 주주분들이 한미반도체에 좀 많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내용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일단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폭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 원인들이 한미반도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날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줬어요. 한 9%대까지 쭉 떨어졌었거든요. 이 원인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HBM에 대한 경쟁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한미반도체에 영향이 좀 있겠죠. 여기 갑자기 LG전자랑 삼성전자까지 한미반도체하고 판이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갑작스럽게 주가가 막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가가 29%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날인데 이날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것은 우리가 신경을 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거래가 된 거는 없거든요. 거의 7월 14일이었는데 거래량이 3 그리고 8시 2분에 또 3 장전에 이렇게 좀 움직였었던 것들이 8시 4분에 또 3 8시 6분에 또 주가가 회복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좀 진행이 됐었죠. 이 장전의 물량을 좀 던진 물량들이 갑자기 좀 나왔다 보니까 장전 최우선 장전 단일 가격에서 거래에서 3거래, 3거래, 3거래 그러니까 9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갑자기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우리 증권시장의 시스템에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고 회복해서 실질적으로 9주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 이거 좀 시스템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이 33,000원을 이탈을 하면서 아니죠. 자, 한미반도체. 여기 95,000원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이 리스크 관리 가격에 터치를 하긴 했어요. 자, 그렇지만 거래 자체가 좀 9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락으로 표시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가 이게 하락으로 표시를 하면 오히려 조금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9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해당 포트폴리오는 여기 우리 영상 댓글 하단 댓글 보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 그 링크에서 이거 이제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제가 동기화 시켜 놓으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여러 번 공략을 했었죠. 5월 14일 29% 그리고 6월 11일에도 27% 그리고 이번에 한 3차례 정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식 초보 분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참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SK하이닉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AI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됐죠. AI 반도체인 블랙웰에 SK하이닉스가 TSMC에 공급받아서 적층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였었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최초로 출시를 하면서 거의 글로벌적으로 독점 구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예전에는 CPU를 사용을 했었다가 AI 인공지능 쪽으로 연산 능력이 더 빠른 게 그래픽 카드 쪽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 수요가 점점 AI 시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로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대항마로 언급되는 게 AMD. 자, 이 AMD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전용 칩 수출 라이센스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중국 시장이 너무 큰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거든요. 참고로 이 AMD가 엔비디아가 이 미국 시장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유럽 엔비디아가 여기 독점을 거의 뭐 점유율이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AMD도 AI 칩을 수출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여기서 이제 경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랑 공략을 시작하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려고 컬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AMD 쪽으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AMD를 공급하지 않죠. 엔비디아를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AMD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를 시켜야 돼요.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 거죠. 엔비디아가 잘 팔려야 SK 하이닉스도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SK 하이닉스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TC 본더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경쟁이 SK 하이닉스가 높아지는데 지금 과거에 이 TC 본더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던 게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가 이 TC 본더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TC 본더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이 그만큼 과열이 되면 TC 본더를 가격을 낮추면서 이익률을 방어를 해야 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TC 본더를 하나세미텍 TC 본더를 공급받으면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좀 소원해집니다. 물론 이제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례가 한번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계를 개선하기는 것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과 한미반도체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갑자기 LG전자가 TC본더 그냥 TC본더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TC본더에 진출하겠다. 자, 그러면 경쟁이 늘어나는 거죠. SK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C본더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뿐이지만 아직까지 공급을 하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MD하고 엔비디아 뿐이지만 차후에는 이 TC본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LG전자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SK와 삼성전자의 그런 경쟁 구도, 이런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과거에 특허 분쟁이 좀 있었어가지고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삼성전자가 러브콜을 보내줘야 손을 내밀어줘야 한미반도체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SK 하이닉스와의 거래를 당장 끊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론에다가 TC본더를 공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이크론이 들어와 버리죠. 자, 이 상황에서 TC본더를 공급하는 게 하나세미텍 그리고 LG전자까지 출전을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입장이랑 하나세미텍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구조에서 TC본더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가 좀 많아지면 이 TC본더의 이익률, 오히려 이 경쟁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 LG전자 이런 식으로 거대한 꿈의 반도체라 보이는 이 반도체 칩에서 거대한 경쟁이 반도체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 거죠. 이 회사들만 해도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회사들만 해도 상상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경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쪽으로 거대한 반도체 시장에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오히려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수혜가 거론되고 있어요. 공급망이 다양해지면 경쟁이 점점 높아지면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탑티어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점유율이고 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 L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점유율을 뺏어오는 전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BM을 공급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매출 하락은 좀 있을 수 있다.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랑 매출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르죠. 제가 방금 매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은 오히려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익률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20%, 뭐 50% 수익이라고 했다면 100만 원을 팔아서 5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200만 원을 팔아서 50만 원을 남겨야 되는 구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매출은 규모가 커지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경쟁이 커지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단가는 낮춰야 되고 판매 가격은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날 수 있지만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AMD 그리고 엔비디아 중국 이게 거대한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이유들 HBM의 가격 결정력 그리고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HBM 가격이 점유율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떨어뜨려야 더 많이 팔리는 거죠. 똑같은 성능에 예를 들어서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태인데 엔비디아는 AI 칩을 100만 원을 팔고 AMD는 80만 원을 팔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AMD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6년에는 가속 방지턱 발생이 될 거다. 경쟁이 되면서 지금만큼 남겨먹을 수는 없을 거다. 내년에는 이 경쟁이 가속해서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핵심 고객인 엔비디아가 가격을
점점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게 딜레마에 빠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점유율이 연간 59%까지 점차 낮아질 것이다. SK 하이닉스에. 그동안 이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도가 이어졌던 이게 이제 TC 본더죠. HBM4 개화가 예상되는 하이브리드 TC 본더. 시장의 1위는 유지를 해도 점유율은 좀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HBM의 점유율의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 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치,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전망이죠. 전망이 낮아질 것이다. 그럼 주가가 그동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우상향할 거다.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전망치잖아요. 전망치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 하락하는 거. 점유율이 안 좋은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LG전자의 TC본도 진출 검토. 아직까지는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공급망 확대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LG전자가 이 판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호재이자 동시에 악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TC본더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늘어날수록 경쟁률이 좀 늘어나면서 쉽진 않게 사업 구조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갑자기 LG전자가 이 HBM 장비 진출에 놀란 회장이 우도할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더 HBM4죠. 3E가 아니라 HBM4 이 고가의 장비라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기술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절대 우위에 있다. 대당 100억 원 이상의 열압착 본더가 2배가 넘는 고가의 장비다. TC본더 그냥 TC본더의 2배. 그러니까 TC본더는 50억.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100억. 엄청난 수준이죠. HBM4하고 HBM5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M5 이거는 이제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이거는 미래죠. 모두 한미반도체 TC본더로 제조가 가능한데 굳이 이 2배 넘는 가격의 하이브리드 본더를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엔비디아향 HBM3E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027년도 말까지 4, 5 시장에서도 95%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 2027년도 말 출시를 목표로 6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플럭스리스 이런 것 또한 빠르면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자, LG전자는 이 2028년도에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2027년도 일단은 HBM6용 하이브리드 본더 한미반도체가 점유율을 잃을 것이냐는 거에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엔비디아와 AMD 얘네들 입장에서는 HBM3E 여기에서 HBM4, 5, 6 경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MD가 따라오기 전에 이 4 그리고 5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로 되어 있죠.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AMD라는 이런 경쟁사보다 좀 더 빠르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AMD 입장에서 엔비디아보다 빨리 4, 5, 6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TC본더의 기술력은 LG전자는 2028년도에 4용 2028년도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생산하겠다고 되어 있고 2027년도 말 출시가 HBM6 기술 격차가 이만큼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HBM4용 TC본더 4 이거를 한미반도체는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유율을 엔비디아랑 AMD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LG전자가 이 TC본더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주가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매출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기술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우선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은 한미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회장 입장에서는 TC본더의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오히려 LG전자하고 점유율,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C본더 4 같은 경우에서도 한미반도체보다 조금 늦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주류가 앞으로 HBM4가 될 거잖아요.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라든가 AMD 여기에 공급하는 것들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TC 본더 4, 하이브리드 본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먼저 공급을 하고 앞으로 이 주류가 되는 이 시장에서 TC 본더 단가가 낮아진다던가 이 AI 반도체 규모가 커지면 이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 많은 하위 반도체 기업들 여기다가 공급하는 게 LG전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것들은 한미반도체가 점유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5, 6, 7 쭉쭉쭉 나갈 때 HBM4 이런 것들은 이제 하위 기업들이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될 텐데 그게 거기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는 한미반도체 HBM의 TC 본더 로드맵. 2028년도 LG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4, 5, 플러스 6 쭉쭉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는 먼저 나아갈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큰 폭으로 갑자기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거래량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고 많진 않았었고 9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포트폴리오 참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락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거는 이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 무료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들을 감추지 않아요. 투명하게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락과 상승 다 합산을 하면 400% 가량의 높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항상 안전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꼭 사시라고 파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라도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의 댓글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싶고요. 댓글 보시면은 우리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